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바랄 만한 간절한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기적의 약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약해진 신장을 강화하고 혈당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조절하도록 돕는 10가지 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특별한 점은 이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장합병증과 투석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식품들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90%가 식단만 바꾸어도 병의 상태를 크게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무려 90%입니다. 이 수치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년간 발표된 수백 편의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당 수치 조절에만 집중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의 근본적인 위험은 신장 파괴에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의 독소를 자연스럽게 걸러내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해지면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몸은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음에 3가지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끈적한 혈액으로부터 신장 필터를 보호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신장 재생에 탁월한 10가지 기적의 음식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식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실질적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 기계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만드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본 영상의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치료법을 변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왜 당뇨병이 우리 신장을 그토록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그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양쪽 신장에는 사고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혈관 뭉치가 수백만 개나 존재하며 매 순간 독소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은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하게 됩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정밀한 필터에 끈적한 액체를 강제로 들이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미세한 혈관들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거나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기능을 잃고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단백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구조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나 발목이 평소보다 심하게 붓는 부종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 발생하는 극심한 피로감과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네 번째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이상 깨는 야간요 현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입안에서 쇠맛이 나거나 호흡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투석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매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이 건강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다시 살려낼 기적의 음식 10가지 중 첫 번째, 그루빈 청소와 재생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음식은 바로 바다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미역입니다. 한국인에게 미역국은 산후조리와 생일에 빠지지 않는 소중한 음식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신장 필터를 청소해주는 최고의 천연 세정제와 같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알긴산이라는 끈적한 성분은 혈액 속의 노폐물과 중금속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독소를 거르느라 지쳐있을 때 미역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미역 속의 후코이란 성분은 신장세포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맑게 헹구어주는 정화의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비결은 미역을 물에 충분히 불려 염분과 칼륨을 조절하여 섭취하는 지혜입니다. 미역을 조리하실 때 소금보다는 마늘과 약간의 들기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미역의 영양소와 만나 신장의 염증을 다스리는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미역은 또한 요오드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바다의 채소인 미역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의 방패가 되어줄 음식은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케일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액이 탁해지면 신장의 미세혈관들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케일에 가득한 비타민 K와 설포라판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의 여과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보강해줍니다. 특히 케일은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영양소 밀도가 높아 체중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 환자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케일을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부드럽게 익힌 케일 한 장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사구체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케일을 주스로 갈아 드시곤 하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착즙보다는 나물처럼 무쳐 드시는 것이 식이섬유를 보존하고 당 흡수를 늦추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케일은 또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이는 당뇨 환자가 흔히 겪는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잎이 짙은 녹색일수록 영양분이 풍부하므로 신선한 케일을 골라 살짝 익혀서 매일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의 이러한 정성을 혈액 속의 단백질 수치가 정상화되는 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황금빛 치유의 가루라 불리는 강황, 즉 커큐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가 강황의 항염 효과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장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신장은 혈당이라는 뜨거운 불길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커큐민은 이 불길을 끄는 천연 소화기 역할을 하여 신장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커큐민의 치명적인 단점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금방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황을 드실 때 검은 후추를 아주 조금만 곁들여 보십시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00% 이상 높여준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를 한 스푼 넣거나 따뜻한 차로 즐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아침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커큐민은 단순히 염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혈당 안정으로 이어져 신장이 받아야 할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라는 우리 몸의 소중한 장기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노년층 환자분께서 좋다는 약은 다 찾아 드시면서 정작 매일 먹는 밥상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약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미역과 케일 그리고 강황은 가격도 저렴하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약들입니다. 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정성이 담긴 식사 한 끼가 신장의 사구체 혈관을 살리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신장 질환의 진행 단계에 따라 섭취량이나 조리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병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예전처럼 활기차고 가벼운 몸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오래도록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한 끼 식사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신장은 침묵하며 묵묵히 일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그 수명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주는 신장을 위해 오늘 제가 권해드린 미역국과 데친 케일 그리고 강황차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투석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피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장의 여과 압력을 조절해주는 또 다른 놀라운 식품 3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고 염증을 다스리는 청소부 같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신장이 받는 물리적인 압박을 줄여주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두 번째 그룹인 압력 조절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몸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기나 가공육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암모니아와 요소를 다량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결정체로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의 사구체에 가해지는 여과 압력을 현저히 낮추어 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일부를 두부와 같은 식물성으로 대체했을 때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류의 양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신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친숙한 두부조림이나 두부구이 그리고 따뜻한 순두부는 신장이 비명을 지르지 않고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조리하실 때는 양념장의 간을 최소화하고 들기름이나 채소 육수를 활용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5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음식은 바다의 보물인 연어입니다. 당뇨병은 혈관의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은 혈당이 높을수록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연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즉 EPA와 DHA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오메가3는 신장 내의 혈압을 안정시켜 사고체가 과도한 압력으로 터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어는 천연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기능이 떨어져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때 연어를 통해 양질의 비타민 D를 섭취해주면 신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어를 드실 때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오븐에 굽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어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 혈관은 다시금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음식은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당뇨 환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신장 동맥의 경화를 막아줍니다. 신장으로 들어가는 큰 길목이 깨끗해야 미세혈관인 사구체까지 맑은 피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며 이는 곧 신장이 처리해야 할 설탕 찌꺼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이미 투석 직전의 단계에 있거나 주치의로부터 칼륨 제한식이 요법을 처방받은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 초기나 예방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아보카도의 칼륨은 오히려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의 아보카도를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곁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나트륨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걸러내기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신장의 생존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도 100% 되돌리기 어렵지만 적절한 영양 공급과 압력 조절을 통해 그 기능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이 투석 통보를 받고 나서야 후회 섞인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두부로 단백질의 질을 바꾸고 연어로 혈관을 닦아주며 아보카도로 압력을 조절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의 신장세포 하나하나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숭고한 작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밥상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투석 기계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따뜻한 두부 한 모를 올리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장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뿌리 뽑는 나머지 식품들에 대해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신장의 필터를 청소하고 압력을 조절해주는 든든한 음식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신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세포의 노화를 막고 뿌리 깊은 염증을 뽑아내는 세 번째 그룹인 세포방어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이지만 남은 세포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여생이 달라집니다. 7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뇌를 닮은 견과류인 호두입니다. 호두는 단순히 머리에 좋은 음식을 넘어 신장혈관의 뇌피세포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호두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은 신장 내 미세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혈관이 쉽게 딱딱해지는 경화현상을 겪게 되는데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여 사고체로 가는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호두 2알에서 3알 정도를 챙겨 드시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세포가 노화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굳건한 바위가 되어줄 것입니다. 호두를 드실 때는 껍질째 보관하다가 드시기 직전에 까서 드시는 것이 산패를 막고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호두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8번째 음식은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체리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께서 과일은 무조건 달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체리는 전혀 다릅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사고체의 염증 반응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체리는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에 가해지는 화학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신장 결석이나 통풍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자체를 저하시키는데 체리는 이를 방어하는 천연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0알 정도의 신선한 체리를 간식으로 즐겨보십시오. 설탕이 가득한 과자나 빵 대신 체리를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체리에 들어있는 멜라토닌 성분은 숙면을 도와 신장이 밤새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9번째로 소개해드릴 국민 음료는 바로 따뜻한 녹차입니다. 녹차 속의 카테킨, 특히 이지시지 성분은 현대의학에서도 주목하는 강력한 세포 보호제입니다. 당뇨로 인해 신장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을 억제하고 신장 조직이 흉터처럼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이 카페인 때문에 걱정하시지만 적당량의 녹차는 신장의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복에 너무 진하게 마시기보다는 식후에 따뜻하게 한 잔씩 즐기시는 것이 위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녹차의 맑은 향기가 여러분의 혈액 속 찌꺼기를 걸러내고 신장의 생명력을 깨워줄 것입니다. 또한 녹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신장이 겪는 혈당 스파이크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채소계의 보석이라 불리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독성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천연 크롬 성분이 풍부하여 인슐린의 효능을 높여주고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과부하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보존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하실 때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에 3기보다 5분 정도 증기로 쪄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고추장보다는 올리브유와 살짝 곁들여 드신다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10가지 음식들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거대한 성벽이 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소리 없이 망가지지만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이 신장 수치가 조금만 나빠져도 큰 공포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호두 한 알과 체리 몇 알 그리고 따뜻한 녹차 한 잔이 신장세포의 사멸을 막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매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건강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신장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댓글창에 동감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한국인들이 마음을 모을 때 쓰는 이 동감이라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파괴해온 치명적인 식품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 내용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10가지 기적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음식들을 함께 먹었을 때 신장 재생 효과가 2배 이상 극대화되는지 그 조화의 기술을 아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에는 약식동원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으로 식재료 사이에 궁합을 맞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첫 번째 환상의 조화는 바로 강황과 검은 후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신장 염증을 끄는 강력한 소화기 역할을 하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때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이 더해지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은 무려 2000% 이상 치솟게 됩니다. 신장이 혈당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라 있을 때 이 두 식재료의 만남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 1스푼과 후추 1꼬집을 넣는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미역과 두부의 만남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역국에 두부를 썰어 넣는 것은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닙니다. 미역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여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요오드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두부의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 사구체에 가해지는 여과 압력을 낮춰주며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즉각적으로 씻어냅니다.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은 신장이라는 정밀한 기계를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층 환자분들께서는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부드러운 두부와 매끄러운 미역의 조합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영향을 공급하는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은 케일과 아보카도의 결합입니다. 케일의 풍부한 비타민 K와 설포라판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기름기 성분과 함께 먹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속 깊숙이 흡수되어 신장 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은 케일의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사구체 끝까지 안전하게 배달되도록 돕는 운반 트럭 역할을 합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데친 케일 위에 아보카도 조각을 곁들여 보십시오. 이는 신장 혈관의 뇌피세포를 강화하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세련된 식사법입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비타민C가 케일의 철분 흡수까지 도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브로콜리와 마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마늘의 알리신과 만났을 때 항염작용이 배가 됩니다. 마늘은 신장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브로콜리는 그 혈관 속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이처럼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리하는 것은 마치 숙련된 의사가 처방전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한 끼가 신장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튀기거나 지나치게 맵고 짜게 조리하면 그것은 신장에게 독이 됩니다. 신장은 나트륨에 극도로 민감한 장기입니다. 소금 대신 마늘이나 파 혹은 들기름과 식초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특히 들기름은 열에 약하므로 조리가 끝난 후에 살짝 둘러주는 것이 오메가3 성분을 온전히 지키는 비결입니다. 식초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는 훌륭한 조미료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조화의 기술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식재료의 궁합을 맞춰줄 때 반드시 깨끗해진 소변과 가벼워진 몸으로 그 결과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이 지혜로운 한 끼가 투석이라는 두려운 미래를 막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본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신장 파괴범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과 그 조화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을 챙겨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식탁 위에 올리는 음식들 중에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치명적인 사기꾼들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침묵의 장기이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 요소를 반드시 기억하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투석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살인마는 바로 우리 식탁에 숨은 지배자인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한국인들은 얼큰한 찌개와 짭조름한 김치 그리고 각종 젓갈처럼 짠 음식을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신장의 사고체는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혈관 뭉치이기에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순간 풍선이 터지듯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으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소금 대신 앞서 배운 마늘이나 식초 그리고 들기름으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소금기를 뺀 싱거운 한 끼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특히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으니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살인마는 가공육과 탄산음료에 가득한 인공인 성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인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햄이나 소시지 그리고 콜라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인은 천연식품 속에 들어있는 인보다 몸에 훨씬 더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에 극심한 과부하를 줍니다. 혈액 속에 인이 넘쳐나면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밤낮 없이 필사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구체 세포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얗게 불타버립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실 때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고 첨가물이 적은 신선한 자연식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살인마는 우리가 기력을 보충한다고 믿고 먹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몸이 허하다는 이유로 매일 붉은 고기를 구워 드시는 행동은 지친 신장에 무거운 바위를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를 소화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요소 수치는 신장의 여과장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상처를 입힙니다.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기보다는 앞서 강조한 두부나 콩과 같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 보십시오. 식단의 단백질 종류만 바꾸어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신장세포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살인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입니다. 흰쌀밥이나 하얀 빵 그리고 달콤한 믹스커피는 먹는 순간 뇌를 즐겁게 할지 모르나 혈액을 설탕물처럼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의 미세한 필터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끈적한 피가 흐르는 신장은 녹슬고 오염된 정수기 필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미나 잡곡 그리고 풍부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혈당이 널뛰는 것을 막아주어야만 신장세포가 비로소 평온한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살인마는 몸이 아플 때 무심코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소염진 통제와 항생제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잦은 어르신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비타민처럼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순식간에 차단하여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임의로 약을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장에 해가 가지 않는 안전한 성분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무엇을 간절하게 피하는지에 따라 그 수명이 결정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살인마를 식탁에서 완전히 몰아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앞서 배운 기적의 음식들을 진정으로 효과 있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정직한 방법입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아끼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투석이라는 차갑고 외로운 길 대신 여러분 스스로의 실천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 신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실전 식단표를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들과 절대 피해야 할 살인마 같은 식품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식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구체적인 21일간의 실천 로드맵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신장세포가 재생되고 몸의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단계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이 21일은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쉬고 투석이라는 어두운 미래에서 멀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일주일은 비우기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앞서 배운 나트륨과 가공식품 그리고 정제당을 몸 밖으로 씻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간을 빼면 음식이 맛없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때는 소금 대신 식초와 레몬즙 그리고 마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각을 깨워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신장의 여과 작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아침 식사는 따뜻한 순두부와 살짝 데친 케일나물로 구성해 보십시오. 점심에는 잡곡밥 반 공기와 들기름으로 맛을 내는 미역국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찐 브로콜리와 흰살 생선을 곁들여 신장이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날 무렵 여러분은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붓고 머리가 맑아지는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주일은 채우기의 단계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영양소들을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강황과 검은 후추를 밥을 지을 때마다 넣기 시작하십시오. 간식으로는 설탕이 든 과자 대신 체리 10알이나 호두 2알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장의 혈류량이 개선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눈 주위의 부기가 가라앉는 것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곁들여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고 연어구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식단에 포함하여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히 이 시기에는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보다는 종이컵 1컵 분량의 물을 1시간마다 조금씩 나누어 마심으로써 신장이 과도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찜요리 방식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식재료를 기름에 볶는 대신 채소 육수로 자작하게 쪄내면 영양소 파괴를 막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주일은 굳히기의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 식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식사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즐기며 신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어드는 변화를 발견하신다면 그것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보십시오. 걷기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사구체까지 맑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정비하여 하루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신장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 신장이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를 다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강황가루를 넣은 귀리죽과 아보카도 반개를 드십시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아보카도는 신장혈관에 좋은 지방을 공급합니다. 점심에는 현미 잡곡밥과 두부 부침 그리고 들기름 미역국을 챙겨 드십시오. 두부는 신장의 역과 압력을 낮추는 최고의 단백 질원입니다. 저녁에는 찐 양배추와 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후식으로 체리 몇 알을 즐기십시오. 양배추는 신장해독을 돕고 연어는 혈관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할 한국식 건강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신욕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배꼽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은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의 대사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20분씩 실천해 보십시오. 또한 식사 중간에 과도한 물 섭취는 위액을 희석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식사 전후 30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3주간의 약속을 꼭 지켜보십시오. 신장은 침묵하지만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정성만큼 신장은 반드시 건강한 수치와 활기찬 일상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중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맵고 짠 음식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사구체가 고통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투석이라는 차가운 기계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선택한 건강한 식재료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병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생명 필터인 신장을 지켜내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당뇨 환자의 90%는 식단만 제대로 관리해도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적인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장이 왜 파괴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부터 시작하여 바다의 정화조인 미역과 채소의 왕케일, 그리고 황금빛 치유의 가루강황을 포함한 10가지 기적의 음식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부했습니다. 또한 이 음식들이 서로 만났을 때 발생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와 우리 식탁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살인마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21일간의 실전 로드맵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결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 그리고 여러분이 결심한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공과 행복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차가운 투석기계에 몸을 맡긴 채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늘 제가 권해드린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과 두부 한 모, 그리고 항염 효과가 가득한 녹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가치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생존의 지혜이자 가장 강력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약을 처방받기 전에 여러분의 주방을 먼저 치유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자연이 선물한 소박한 식재료들이 때로는 그 어떤 첨단 의학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매주 이토록 정성을 다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투석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으며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함의 미학입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장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안색이 밝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무게가 가벼워지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수치의 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시금 활기를 찾는 과정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준 만큼 신장은 반드시 깨끗한 소변과 건강한 혈압으로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석실의 차가운 천장 대신 사랑하는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 아래서의 산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짓는 가장 거룩한 선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체의 신비로운 여과장치인 사구체의 기능을 보존하는 법을 배웠고 식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어떻게 신장의 시간을 되돌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지식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가장 날카로운 치료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녹슬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재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영양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 수많은 환자분의 사례처럼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냉장고를 열어 신장을 괴롭히던 가공식품과 짠 소스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신장을 웃게 할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을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파트너로서 늘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소중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저와 인연을 맺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소중한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통해 이 영상이 신장질환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실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이 아끼는 만큼 반드시 맑은 피와 가벼운 몸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투석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나는 건강의 길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한 이 식단과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내려 100세까지 건강하게 누비는 활기찬 노후의 밑거름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늘 치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